주는 실손보험이 유난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 그는 보험회사 직원인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말했습니다. 실손보험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단다. 의료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 보험도 거기에 맞춰 진화해야 하는 거지. 1세대부터 지금의 4세대까지 매번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하지만 단순히 시대에 맞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에겐 역선택이라는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숙제가 있거든.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덜 가입하고 싶어하고 아픈 사람은 더 간절히 원하지. 그러면 보험사는 병원 갈 일이 많은 사람만 모이게 되는 거야. 또 다른 그림자는 도덕적 해이란다. 보험이 있으니 필요 없는 진료나 과도한 검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해.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단다. 주는 묻습니다. 그럼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다른 건가요? 지혜는 그렇지.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여부가 명확하거나 생명보험처럼 사망이라는 확실한 사건에 기반하는 것과는 달라. 실손보험은 일상적인 의료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더 크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도입해서 본인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은 따로 특약으로 분리했지. 또 보험 가입 전 심사를 강화해서 역선택을 줄이려고도 한단다. 건강보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준이 묻고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이야. 국가가 제공하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거지. 실손보험은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단다. 서로 보완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인 셈이지. 결국 실손보험의 발전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야. 지혜는 말했습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질병은 나타나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지. 이런 변화 속에서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지. 다음 세대의 실손보험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그건 이제 젊은 인재들의 손에 달려있단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을 커버하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까지 메워줍니다. 따라서 공보험과 더불어 이중구조를 이룹니다. 2009년 이전의 1세대 실손보험은 거의 모든 의료비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낮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손해율이 폭발했습니다. 2009에서 2017년의 2세대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 부담금을 강화했습니다. 2017에서 2021년의 3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보장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한했습니다. 2021년 이후 4세대는 최근 3년간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오르고 적게 쓰면 할인됩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개편의 배경은 손해율 악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즉, 보험사가 망하지 않고 제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실손보험은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강하게 겪습니다. 첫째, 역선택 문제. 건강한 사람은 가입을 미루고 병력이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입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나죠. 둘째, 도덕적 해이.
보험이 있으니 환자는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유도해 과잉 진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굳이 고가의 MRI를 찍을 필요가 없어도 보험으로 처리되니 찍자는 식입니다. 다른 보험, 예컨대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사고 확률이나 사망률 같은 통계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소비 습관과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차별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보험사는 여러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자기부담금 확대.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서 과잉 소비를 줄이려 합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 특약화.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고위험 고비용 항목을 따로 떼어 선택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용량 기반 보험료 차등. 4세대부터는 의료를 과잉 이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적게 쓰면 할인됩니다. 다섯째, 데이터 연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 청구나 과잉 진료를 감시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결국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려는 장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기본적 의료를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은 그 위에서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보완하는 민영보장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중구조가 과잉 진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과 맞물려 작동하는 독특한 민영보험입니다. 그러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되 민영보험이 이를 적절히 보완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